나에게 맞는 물건과 나만의 지역은 아까 본인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서 나에게 맞는 물건과 나만의 지역,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나만의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질문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그 루블님은 왜 그 지역만 하시냐? 아, 딴 지역도 해요. 하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느리던가 아니면 정확한 이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가면 잘 못 사든가 아니면 좀 늦게 사든가 아니면 좀 제가 원하는 금액대에 잘 안 나오든가 아니면 입찰도가 잘 떨어져요. 근데 거기 있는 지역만 해도 돈이 없어서 다 못 사서. 그리고 나만의 지역이라는 걸 한 번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똑같습니다. 거의 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일기 신도시라든가 신도시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이 위치에 있을 만한 게 그 위치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물건이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버시는 돈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알겠죠. 그러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니까 대충 이건 매매가가 그 임대 수익률로 계산해서 매매가가 역산돼서 나오잖아요. 한 지역만 이렇게 확실하게 남한 지역을 해놓으면 다른 지역도 금방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 없이 먼저 한 지역 본인만의 지역 나만의 지역을 만드는 게 상가 투자의 방향성이다라고 해서 이 말을 쓴 거고요. 네.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임대만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나쁜 임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600만 원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그분이 매물을 내놨잖아요. 그게 나쁜 임대였던 거죠. 왜냐면은 그분이 뭐였냐면 사양산업, 그 유흥주점이었어요. 유흥주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매입할 때 그 유흥주점 자체가 사양산업이잖아요. 왜냐면 예전하고 많은 그런 접대 문화라든가 아니면 그 유흥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예전에는 어차피 이제 물건들이 다 그 유흥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사람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럭셔리한 데로 가지. 같은 돈 쓸 거면. 그럼 그건 사양산업인데 이 분이 왜 이거를 포기를 못 하냐면, 일종이라고 해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데를 일종인데 그 허가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추가로 잘 안 나오는데, 잘 될 때는 그게 거의 1억 7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소방이든 뭔가 더 잘 지켜야 되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많잖아요. 뭐 거기 유흥주점에는 이해관계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물건이니까 나쁜 임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임대를 밀리는 거죠. 임대료를 밀리든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소유자는 임대료가 밀리고 그렇게 공실이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더 낮게 임대료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쁜 임대가 채워지죠. 근데 저거 봤을 때는 그건 나쁜 임대지만, 내가 저거를 사서 거기 때 철거도 해주셨군요. 내가 저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난 좋은 임대 이거를 채울 수 있겠다.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 공간에다가 뭐 40만 원, 50만 원의 임대 채워져 있는 나쁜 임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임대를 사서 좋은 임대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개별성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임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유흥업소를 뭘로 바꾸신 거예요? 한쪽은 지금 이제 스크린 골프장 카카오가 들어갔고, 한쪽은 사무실, 뒤쪽은 헬스장. 싸게 사야 된다는 뭐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싸게 사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100만 원을 생각한 그 매물로 해서 샀어요. 저는 100만 원으로 해도 수익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150만 원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맞춰가지고 150만 원의 임대료를 냈겠죠? 근데 저는 싸게 샀으니까 150만 원 임대료를 똑같이 받았는데, 이분은 150만 원을 받아야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기가 안 좋든 어떤 제 임대가 서로 붙을 때, 저는 10만 원을 내려도 그 140만 원, 130만 원까지 내려도 저는 이 30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내리질 못해요. 초반에 잘 못 내립니다. 왜냐면 영마진은 이게 지식산업센터였던 거죠. 처음에는 막 금리가 막 오르고 하니까 처음에 100만 원 임대료를 받아야지만 이자 내고 뭐 내고 했는데, 그렇게 임대가 안 나서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분은 임대료를 낮춰도, 최소한의 저는 얼마까지 낮춰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익률의 역사니까 싸게 사야지만 제가 임대료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싸게 사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 근처, 어떤 상권이라고 형성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제일 싸게 사야 된다. 왜 나중에 어떤 상황이어도 저는 임대료 낮춰도 이 사람한테 경쟁해서 난 이길 수 있는 임대료까지 낮춰도 나는 수익이 나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싸게 사야 된다는 말인 거죠. 뭐 저기 제주도하고 나하고 평당가를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저는 제일 싸게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역사적인 금액이 나오시면 그럼 그 역사적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평당 얼마 얘기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아, 이것도 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참 어려운 게, 이게 수요 안에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지역에 이걸로 요걸로 표현하면 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형 사무실들이 언젠가 보니까 많이 나눠지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확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공급이 확 다 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맘모스라는 그걸 할 때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은 제가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을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 그 근처에 나와 비슷한 물건이 또 들어올 수 있냐, 공급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신도시나 택지 지구에 가면 신축 상가들이 막 서 있어요. 근데 아직 빈 땅들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체는 내가 수요 안에 드는데 옆에 들어오는 순간에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정도는 학원이 뭐 수학 학원이 5개 뭐 이 정도 있겠다라 생각하는데 만약 빈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빈 땅들에 건물 딱 지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올 때? 그 밑장빼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온지? 어떻게? 렌탈풀이 1년. 아, 파격적인 조건을 파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죠. 가져.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수요가 더 창출될 수 있는 데는 안 들어가고 맘모스 같은 경우는 그 600평 가까이 되는 데에 사무실 그 분위기가 나는 거는데 그 근처에 그만한 주차장 사이즈에 그만한 관리비가 나오면서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데도 없고. 그럼 저는 이 물건은 수요 안에 드는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동일시기 시형 물건 중에. 근데 향후에도 그래서 아예 이 그 빈 땅들이 있는 데는 아예 그냥 안 갑니다. 안 삽니다. 왜냐면 그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6번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거예요. 수요 안에 드는 물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에 아니면 그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PC방. PC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임대를 한다고 딱 들어가면 그 1년에 2년에 딱 그래픽카드를 받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섹션 오피스든 공유 오피스든 고시원이든 거기에도 가구를 채워주잖아요. 내가 발라야 되는 것들. 네, 가구를 채워줘요. 근데 그거는 감가상각인데 옆에가 다른 애가 들어오는 순간에 더 좋은 물건을 채울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이 물건을 안에 채웠을 때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팔 때 1,000만 원이 들어갈까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안에다가 뭔가를 해주진 않아요. 요거만 해주지. 그 안에 내가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침대를 하나 놔줬으면 그게 지금 1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1년 동안 침대를 몇 번 바꿔줘야 돼요. 몇 번 바꿨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안에 뭔가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감가상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가상각이 있는 물건들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사업적인 영역이랑 좀 맞물리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따박따박 그 임대 사업자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 그런 물건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퍼포먼스가 훨씬 크니까. 그 사업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노동력도 갈아넣고 하다 보니까 돈은 현금으로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상가 소액 투자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1억 정도요? 1억 정도. 근데 이제 실수. 순간적으로 그런 게 이제 보증금은 시투가 1억 정도겠죠. 보증금을 받으니까 1억 정도는 순간적으로 퍼포먼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종 투자금이 1억이냐 아니면은 순간 투자금이 1억이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최종 투자금이 1억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게 4천, 5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소액 투자는 1억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밑에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더 소액 같은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쉽지가 않아요. 경쟁도 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소액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이 100만 원인데 다 이자 빼고 뭐 했더니 한 달에 10만 원이 남는다. 그럼 120%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일정 부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것도 좀 생각해놔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1억 이하짜리 할 게 있지만 더 뭐 소액 할 수 있겠지만 그냥 1억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 흐름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저는 본인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품을 하든 손품 판단에 검색을 하든 뭐 네이버 부동산을 보든 경매물 검색하고 그 검색한 물건이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난 다음에 임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임장을 가면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가가지고 그 맛집 투어를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정확한 그 수익률을 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봤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스토리, 운영 및 어떻게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세상 살다 보면 모든 변수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그때 나한테 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제가 투자할 때 저도 맨날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순서를 머릿속에 한 번만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군요, 이게. 저희는 요거 일단 해요. 본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 상가 사고 싶어. 그 다음에 찾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찍어달라고 하죠. 전문가나 멘토들한테 가서 이제 물건 좀 추천해달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률을 대충 때려보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큰 흐름에서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번만 머릿속에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네. 그 투자가 결국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빠르게 투자 결정 흐름도를 딱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흐름도가 있어야지만 결정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로우를 일반적인 그런 인생 물건 말고 복잡한 물건 말고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물건 기준으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다 합니다.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략? 뭐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의사결정하는 기간. 요즘에. 네, 뭐 요즘이죠. 3일에 합니다. 3일, 이걸 다 3일에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약에 본인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는 거니까 물건이 이제 역사적인 물건이나 이런 물건이 문자가 와요. 그럼 문자가 딱 오면 그거를 이제 어디 제 지역이니까 언제 알잖아요. 그럼 싸네 비싸네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볼 값어치가 없으면 아예 검색을 안 해보고 드랍. 그냥 검색해볼 가치가 있네 그러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 나왔냐? 거기에 뭐냐? 거기 그 보면은 그 건물에 따른 레이아웃이 뭔가 다 있는 거 알잖아요. 일반 매매 기준이요. 그럼 뭔가 다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은 여기다가 그 뭘 넣으면 좋겠나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 어디 창문을 뜯어가지고 어디로 포크레인 넣지 아니면 어디 사대차를 짓고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그 주소를 보내죠. 탁감. 해달라고. 네. 그러고 나면 딱 탁감 2시간, 3시간 만에 나오고. 그럼 이제 가격이나 그 좀 밀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분석 수익률까지 밀어보는 거죠. 깎는다는 뜻입니다. 네, 모르실까봐. 네. 네. 그 가격을 그 좀 깎아보고 막 한 다음에 제 기준에 대한 금액까지 하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대출 나오고 대출금리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엑셀표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거는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한테 팔 것인가, 운영 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인테리어 대표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언제쯤 잔금을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인테리어 스케줄 되시는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그 인테리어 스케줄이든 아니면 제가 중도금이든 매매 잔금을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스토리 완성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돈 준비해서 계좌에 쓰고 3일이나 3일 내에 이게 안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싼 물건 못 사요. 재고 있는 정말 싼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매라고 하면요 최소한 일주일 내에 나가야지 금매인 거예요 상가.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빠르면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도 하고요. 그래 최소한 3일 이내는 무조건 결정을 해줘. 왜냐 그만큼 그 물건이 금매라면. 근데 제가 그냥 드랍하기 전에 딱 본다는 거는 금매 물건이니까 3일 내에 무조건 저녁까지 하고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보면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판단해서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쓰는. 가계약금이라 넣었죠. 3일 내에는 무조건 가계약금 그런 게 금매인 거죠. 갑자기 부동산 가는데 부동산님이 이거 착각이 생겨가지고 금매라고 하면서 그게 금매일까요? 그런 거는 금매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금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본인만의 지역이 있고 나만의 지역이 있고 결정이 빠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사장님들하고의 그 관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세종시 법원 쪽 세종시 상가 분양 상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양 상가?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저 뉴스 본 것 같아요. 저도 세종시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 투자 아이디어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강의 때 마지막 시간에 거의 방향성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냐 네. 그 부분이거든요. 네. 상층부의 공실이 사라질 때쯤에 이제 할 겁니다. 끝자락에. 경매 낙찰가도 이제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그렇게 좀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공실이 조금 공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매입해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종시도 저만의 지역은 아닌데 처가가 세종이라 자주 가시겠네요. 자주 가니까 제주도도 예전에 상가 갖고 있는 이유가 제주도 세컨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간 김에 놀면 뭐하나 해서 상가를 샀던 거거든요. 세종도 이제 처가를 가면은 놀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한두 개 사볼까 고민은 하는데 아직은 제 기준에 드는 물건을 못 찾았습니다. 한 번 찾았는데 그때 하려고 했을 때가 그 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드랍됐던 적이 한 번 있어서 천천히 지켜보다가 제 기준에 드는 물건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종이 생각보다 그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가는 또 그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소득자분들이 사시는 데고 소득자분들이 사신다는 얘기는 거기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괜찮고 네. 뭐 학원이든 어떤 근생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사당 거기 가면 유관기업도 많이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가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유입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 안에 들면 하는 거고 기준 안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뭐 괜찮은 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세종도. 전용 42 1층 전면 상가라고 합니다. 저는 제 기준 안에 제가 2층 상가는 예전에 그 경매로 그 2층 세교시 김밥집하고 고깃집 그거 빼고는 이번에 산 게 거의 두 번째입니다. 거의 2층 상가는 제 기준 안에 안 들어요. 보통 2층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루블님 기준으로는. 네. 왜냐면은 그 수익률 자체가 15%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15% 20%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곧장 팔아도 이거는 곧장 팔아도 그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원금에서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제 수익률이 안 들어서. 근데 이번에 물건 그때는 경매였고 그래가지고 제 기준에 들어서 했었던 거고, 그거는 한 십몇 년 된 거고, 이번에 거 같은 경우는 같이 한꺼번에 다 사야 되니까 같이 사야 되니까 싸게 사가지고 제 기준에 드는 거고, 수익률이 뭐 1층이 뭐 4% 5% 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는 이제 뭐 그 현대자동차 우르 사겠습니다.